한 통의 전화가 30년간 지켜온 가족의 평화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그날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아왔는지 깨달았죠. 화면에 보시는 이 두 여성. 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던 한 가족의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는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씨 가문의 큰데. 매달 열리는 가족 모임은 언제나 화기애애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묘한 차별이 숨어 있었죠. 시어머니 박 여사에게는 2명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첫째 며느리 수진 씨는 35살로 성격이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었어요. 반면 둘째 며느리 예진 씨는 30살의 화사한 미모에 애교까지 많은 여성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늘 예진 씨를 더 아꼈어요. 가족 모임 때마다 예진 씨가 조금만 늦어도 우리 예진이 왔네 하며 반겼지만 수진 씨가 이미 모든 음식 준비를 마쳐놔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죠. 특히 음식 솜씨에 대해서도 차별이 심했습니다. 수진 씨가 정성스럽게 만든 잡채를 먹고도 맛은 괜찮네 정도로 시큰둥하게 반응했지만 예진 씨가 제가 간을 조금 맞춰드렸어요 라고 한마디 하면 역시 우리 예진이는 센스가 있어 하며 극찬했습니다. 수진 씨는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죠.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박 여사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는 둘째 며느리에게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예진 씨는 완벽한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는 효녀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지만 밖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어느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진 씨는 거울 앞에서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며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마트 가서 장 보고 올게요. 수진 언니 바쁘시다고 하니까 제가 할게요. 박 여사는 당연히 우리 예진이는 정말 착해 고마워 라며 기뻐했죠. 하지만 예진 씨의 진짜 목적지는 마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카페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한 남성과 만나 다정한 시간을 보냈죠. 손을 맞잡고 웃으며 나누는 대화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언제쯤 결정할 거야? 라고 묻는 남성에게 예진 씨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지금 시댁에서 내 위치가 너무 좋거든. 조금 더 이용하고. 시어머니가 나를 완전히 믿고 있어. 재산 정리할 때도 나한테 유리하게 될 것 같고. 그때까지만. 믿기 어려운 일이었죠. 집에서 그토록 순수하고 착한 며느리로 보였던 예진 씨가 실제로는 시댁을 이용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불행히도 이런 비밀은 오래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작은 동네에서 비밀은 금세 소문이 되거든요.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가 이 장면을 목격했고 저 애가 김씨 둘째 며느리 아니야? 근데 저 남자는 누구지? 하며 의아해했죠. 한편 수진 씨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예진 씨가 흘린 카페 영수증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시간이 마트에 갔다고 한 시간과 전혀 달랐거든요. 마트에 갔다고 했는데 수진 씨는 속으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새벽 박 여사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진 거예요. 심장에 무리가 와서 응급실로 실려갔죠. 가족들이 모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며칠간 입원해서 지켜봐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모두들 걱정이 컸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두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진 씨는 핸드폰을 보며 어딘가에 조용히 전화를 걸었어요. 미안, 오늘 못 나갈 것 같아. 시어머니가 병원에. 이 모습을 수진 씨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죠. 그날 밤부터 수진 씨는 병실을 지켰습니다. 딱딱한 의자에서 밤을 새우며 시어머니를 간병했어요. 박 여사가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본 건 피곤에 지친 수진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아.
너 계속 여기 있었니? 라고 물었을 때 수진 씨는 담담히 네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박 여사가 예진이는? 이라고 묻자 집에서 애들 챙기고 있어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라고 했죠. 그 순간 박 여사는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화려한 말보다는 묵묵한 행동이 그리고 진심 어린 보살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예진 씨가 화려한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어요. 어머니, 많이 놀랐어요. 어떠세요? 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박 여사의 눈에는 간병복을 입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수진 씨의 모습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고생했구나라고 말했을 때 수진 씨는 여전히 괜찮아요, 어머니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박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며느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박 여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오후에 혼자 TV를 보고 있던 박 여사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김씨 댁 어르신이시죠? 익명으로 제보하는 건데요. 전화 속 목소리는 박 여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르신 둘째 며느리분 말이에요. 자주 시내 카페에서 낯선 남자와 만나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사실 동네에서 다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르신만 모르시는 것 같아서. 박 여사는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손이 떨리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설마 우리 예진이가. 하지만 의심은 곧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저녁 식사 시간 박 여사는 조용히 물어봤어요. 예진아 오늘 어디 갔다 왔니? 예진 씨는 평상시처럼 그냥 마트 다녀왔어요. 생필품 좀 사러라고 대답했죠. 마트에만? 네 그럼요. 왜 그러세요? 예진 씨는 여전히 태연했어요. 하지만 박 여사가 그 핸드폰 좀 보여줄래? 라고 했을 때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예진 씨는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네? 왜 갑자기? 그냥 보여달라는 거야 라는 박 여사의 말에 다른 가족들도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죠. 어머니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건가요? 라고 반문하는 예진 씨에게 박 여사는 믿고 싶어서 하는 말이야. 핸드폰 좀 보자고 했어요. 그 순간에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예진 씨가 핸드폰을 꽉 쥐고 있는 모습,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는 모습이 오히려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죠. 마침내 박 여사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습니다. 카페 드림에서 어떤 남자랑 만난 거 아니야? 그 순간 예진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다른 가족들도 충격을 받았고 박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너를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30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 여사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침대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지난 일들을 돌아봤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았을까? 수진이한테 얼마나 미안한 일을 했는지. 명절마다 묵묵히 일하는 수진 씨의 모습, 병원에서 밤새 간병하던 모습, 항상 내 어머니라고 대답하며 참아왔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며느리는 수진이었구나. 다음 날 아침 박 여사는 용기를 내어 수진 씨를 찾았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 수진 씨에게 다가가 수진아 앉아봐. 할 말이 있어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을 때 박 여사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눈이 멀어 있었는지, 너를 얼마나 몰라줬는지. 수진 씨의 손을 꼭 잡으며 계속 말했어요. 진짜 내 딸 같은 며느리는 너였는데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앞으로는 달라질게. 내가 잘못 생각했어. 용서해 주겠니? 수진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 그냥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박 여사의 진심 어린 사과였죠. 진심은 결국 통하는 법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 가족의 식탁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진 씨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박 여사와 수진 씨는 진정한 모녀 사이가 되어 있었죠. 수진아, 이 미역국 정말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 박 여사의 진심 어린 칭찬에 수진 씨는 수줍게 웃으며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라고 대답했어요. 별거 아니긴. 우리 큰 며느리가 제일 든든해. 이제 박 여사는 진심으로 수진 씨를 자랑했어요. 큰아들도 어머니가 요즘 많이 달라지셨네요 라고 말했을 때 늦었지만 이제야 제대로 보게 됐지라고 답했습니다. 이제 둘은 함께 설거지를 하며 대화를 나누고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결국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모습에 속지 말고 진심을 알아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달콤한 말이나 애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묵묵한 헌신과 변하지 않는 사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진짜 의미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도 주변에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